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많은 근로자들이 올해 자신의 임금이 인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 목표로 이제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연봉을 올려줄 의향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과연 이 재외동포청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기대해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근로자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게 임금 인상 또는 승진입니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네, 그건 그런데요. 이 워크휴먼스에서 작년 말에 연말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반가량 47.7% 근로자들이 그렇게 임금 인상이나 승진을 첫 번째 새해 결심으로 꼽았습니다. 네. 또 다른 3분의 1가량은 더 높은 연봉에 다른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로자들의 결심, 이런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 눈에 띕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네. 대기업들 해고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오히려 과반의 고용주들이 올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건 셀러리닷컴 조사 결과인데요. 예. 조사 결과를 보면 64%에 달하는 고용주들이 올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조사가 네. 이뤄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고용주 23%만 그렇게 오. 임금을 인상시켜 주려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1년 만에 그 비율이 64%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왜 뭐 거의 3배가 돼가겠네요. 거의 3배고요. 네네. 아니 기업들이 이렇게 관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전문가들은 들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는 직원들의 이직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켜 주려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직원들이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는 의도인데요. 셀러리닷컴의 게리 스테이커 보상 컨설팅 부회장은 이런 점들 때문에 기업들이 올해 그렇게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려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대기업들에서는 대규모 해고 소식이 들려오곤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은 또 다 상황이 다릅니다. HR 리더들 약 40%가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더 채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4분의 1 가까이는 기존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턴아웃 현상이 지속되는 게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타격을 입힌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고용주들이 점차 임금을 인상시켜 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이 스테이커 부회장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임금 인상 소식이요.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나쁜 소식인 거는 또 뭔가요? 임금 인상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매치되지 않는다는 점은 나쁜 뉴스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 올해 임금을 얼마나 올려줄 것인지 예. 그 비율도 함께 나왔는데요. 평균 4%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4.1%. 여기에는 연봉부터 다른 혜택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는 수치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 둔화됐다고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틀 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6.4%로 발표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4% 올려준다고 하면 여기에는 못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도 그 물가 급등으로 인한 고통 여전히 사라지긴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CPI가 6.4%로 나왔으면은 기업들에서는 한 12%를 올려줘야 네, 그래야 좀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제발요. 네. CPI가 6.4인데 지금 4% 올려줘봐야 네. 그래도 네. 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안 올려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건 재외동포청이 이제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산재해 수행하고 있는데요. 재외동포청은 이런 재외동포 관련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그동안 뭐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병무청, 국세청 이런 여러 부처들의 산재에 있고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곳에 있는 한국 학교들 있죠. 아, 재외 예. 한국 학교 또 재외 교육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외 국민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재외 한인,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과 문화예술 체육 그런 교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예. 또 복지부는 해외에 입양된 한인들을 지원하고 재외 한인 의료 보건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어허. 법무부는 재외 한인들의 뭐 출입국, 체류, 국적 업무 맡고 있고요. 또 행안부는 지자체별 한국에 체류 중인 그런 한인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병무청은 국외 체류 병역 의무자 관리를 하고 있고 국세청 또 재외한인 과세 문제를 맡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재외한인들의 건강보험 정책 펴고 있고 연금공단은 해외 거주자 국민연금 지급 그런 관련 업무를 아하, 담당합니다. 네. 이렇게 부처별로 갈려져 있는 재외 한인 관련 정책을 이제 신설되는 재외 동포청은 통합적으로 수립하고요. 예. 부처 간 업무 조율을 통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그런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럼 재외 동포청은 이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또 어떤 다른 역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제들을 해결하게 될 전망인데요. 뭐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그동안 낮다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재외동포청의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 한국에 거주하는 요건 개선을 위한 그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해외 한국학교, 한글학교 이런 데를 지원하는 체제 개선 등의 과제도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이런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직안은 추후 확정될 예정인데요. 네. 오는 24일에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다음 달 초 3월 초에 국무회의 의결 후에 공포된다 하는데요. 예. 새 정부 조직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곳 LA에 나와 있는 총영사관이나 다른 영사관들이 다 이제는 이 동포청 소속이 돼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아하. 그럴 가능성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보입니다. 업무들이 다 지금 이 해외 동포청이 지금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저는 이 동포라는 말을 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동포, 교포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안 쓰고 그냥 재외 한인청. 재외 한인 그러면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딱 그냥 이게 좀 정의가 되는데 왜 동포, 교포 이런 얘기들을 쓰는지 그거 정말 좀 저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한테 정치인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 그냥 재외 한인청 좋잖아요. 좋죠. 네? 재미 한인 이러면 네. 되지. 재미 네네. 동포, 재미 교포. 아하, 왜 그렇게 네. 그 포자를 계속 쓰는지 말이죠.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 단어는 굉장히 사용된 지 오래된 글쎄 말이에요. 단어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니까 그 단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죠. 그냥 재외 한인 한인, 네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재외 네. 한인청 이러면 딱 그냥 간단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되는데 왜 동포청, 교포청 이런 식으로 네. 얘기들을 자꾸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지가 네.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댓글 달아주셨는데 교포는 빌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방송인들이 교포라는 말 안 쓰죠. 우리는 다 동포라는 말을 쓰거든요. 오래됐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